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닌데 왜 굳이 그걸 천사장 같은 걸 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번에 제가 서울이랑 부산 공연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관객들에 있어서는 좋은 일인데 기술 담당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복잡스럽게 처음에 다 막에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에필로그부터 작품이 시작을 해요. 에필로그에 극장이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다 경매로 물건을 파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무대 프레임을 다 막으로 막아버려요. 거기 옆에 실제 그 오페라 가르니에를 재현하기 위해 이제 막 천사 상들도 있고 괴물도 있고 그런 장식들이 한 번에 막을 제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어머머. 그래서 부산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게 제거가 되게 설정을 했는데 제거가 안 돼서 갑자기 직원분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봉 가지고 가지고 축 제거를 하고 그랬었다가 서울에서는 수동으로 바꿨는데 또 이제 걸린 거예요. 오늘도 또 걸린 거예요. 가지고 갑자기 또 중간에 봉을 갑자기 들고 오셔가지고 다급하게 이게 오픈 무슨 에피소드. 짓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아름다운 거죠. 오페라 연상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 만일 그 제가 큰, 제작하는 담당자였으면 매일 밤이 불안한 거잖아. 네. 매일 밤에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 그 불안감 심지어 어떻게 안고 살아? 심지어 샹들리에도 제가 10월 3일에 봤을 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좀 잘못 떨어져가지고 음악 감독님 머리에 맞을 뻔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아유, 피트 앞에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었는데 또 그게 또 잘못 올라가가지고 또 이제 갑자기 기술 담당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아, 무전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이막 공연 되나 이거 공연 중단되는 거 아닌가 불안했었는데 그 후에 또 얼마 전에 아예 샹들리에가 오늘 공연에 못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환불을 20%를 해줬던 옛날 2013년에 공연할 때도 그렇게 한번 샹들리에가 못 내려와가지고 환불을 해줬었대요. 샹들리에 없이 공연을 했었대요. 그날은 아예. 그럼 굉장히 허무할 것 같아요. 오페라령의 핵심이 이제 1막의 엔딩에 샹들리에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보는 그 재미. 그래서 인터미션 때도 보고 계시거든요. 샹들리에 눈앞에 올라가는 거. 네. 알류시가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공연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래된 네. 프로덕션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작품도 되게 올드한 작품인 거고. 네. 근데 사실 그 뒤에 요즘에 나오는 작품들, 뭐 예를 들어 위키드라든가 비틀주스라든가 내년에 들어올 알라딘이라든가 이런 작품들 보면 고도의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네. 무대 장치나 운영에 있어서.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옛날 작품이구나, 정말. 근데 그동안의 무대 장치를 사실은 저도 이제 오래된 작품들을 이제 10년, 20년 이상씩 공연한 작품들을 이렇게 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기술력을 막 계속 업그레이드 하지 않거든요. 피코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이 지금 주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말 옛날 고전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롭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제가 런던에 가서도 최신 뮤지컬들을 많이 봤잖아요. 한국에서도 레플리카 라이센스 초연하면 무조건 레플리카는 보거든요. 넌 레플리카는 음. 안 보는 경우가 있어도 레플리카 초연 같은 경우에는 뭐 비틀주스라던가 몰랑로즈라던가 꼭 관람을 하는 편인데 알라딘도 봤었고 안 뒤져요. 거의 40년이 돼간다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 의상의 화려함과 그 무대의 화려함이 전혀 뒤지지가 않아요. 알라딘은 오히려 물랑루즈랑 비슷하게 무대 음. 막이란이 화려하고 양탄자가 뒤에 연결돼가지고 움직이는 마법 양탄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정말 눈이 아플 정도로 이제 갑자기 색깔이 막 바뀌고 그다음에 시카고에서 내려오는 금색 커튼이 이제 거기 알라딘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화려함의 정도 차이지 오페라 유령의 화려함이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또 새삼 느낀 게 그 이막의 마스커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진짜 눈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걸작은 걸작이다. 한 번 이렇게 만든 거를 이렇게 40년간 울고 먹어도 정말 10번 이상 봐도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무대나 의상 같은 것들은 리뉴얼을 한번 거쳤어요.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서 볼 때, 그때 이제 프로그램 책자에서 이제 봤었던 건데, 전반적으로 다 리뉴얼을 했더라고요. 그 의상이나 이게 다 스타벅을 해서 이렇게 뭐 레이스도 달고 이런 장식품 달고 이런 것들이 거기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드는 건데, 한 번 만든 걸 40년을 그대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리뉴얼을 하는데, 그 리뉴얼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바꾸는 왜 그 BMW나 벤츠가 오랜 네. 세월을 거치면서 브랜드의 특유의 자동차의 디자인을 유지를 하되 현대성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것처럼 그 우리도 모르게 그런 바꿔가는 느낌들이 있고 사실 화려함으로 치자면 원조죠, 원조. 판타지와 화려함의 원조는 오페라 요령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보는 비주얼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페라 요령은 굉장히 간단한 듯한 무대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내려오고 옆에서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뭐 라이온킹처럼 거대한 바닥 무대가 위로 뭐 이렇게 올라온다든가 이런 거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투어를 다니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그런 무대인데 그 무대에 비해서 지금 이런 실수들이 일어나는 건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장막이 덮어졌는데 거치는 게 어렵다. 이거는 조금 그래도 신경을 덜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이제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는 비틀주스나 알라딘이나 위키드 같은 작품들은 뭐 라이언 킹도 마찬가지지만 복잡성이나 난이도에 있어서는 다 오페라 유령 못지않은 그런 기술력들을 필요로 하고 그게 요즘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현대적인 기술력이나 컴퓨터라이징 된 어떤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오페라 유령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아우 좀 아쉽다. 관객분들이 좀 섭섭하셨겠다. 거기다 립스티크까지 있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무대가 처음 만든 거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웃었던 건데 무대 프레임 조각들에 점점 낚싯줄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안 걸리게 하려고. 근데 이제 오페라 가르니에 가봤는데 진짜 그렇게 이제 그때는 아마 물론 한국은 까치고 외국은 새들이 그렇게 집 짓지 말라고 의무를 그런 것처럼 음, 이제 걸리지 말라고 해놨더라고요. 이제 점점 더 음. 기술력이 발전해서 이제 대구공에서는 실수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기술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마스커레이드 같은 경우에 되게 40년 전에 할 법한 똑똑한 발상이 물론 배우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작품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꽉 채우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잘 보시면 양옆에 있는 배우님들이 배우님들이 아니라 마네킹이에요. 오, 그리고 배우님들이 그 그래서 사이사이에 채워가지고 안무를 하세요. 앞열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만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연출을 잘해가지고 마네킹이 섞여 있다는 걸 눈치채기가 힘드세요.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전이라고 느낀 게 사실 이런 기술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제일 최근에 해리포터 연극에서만 본 기술인데 오페라 이런 같은 경우에 극장에 다양한 스피커들 있잖아요. 음, 팬텀이 이제 굉장히 위치를 옮겨가면서 혼돈을 주기 위해 도망 다니는 것처럼 여기 나 팬텀 오브 디 오페라 하는 거를 스피커가 막 무대 앞에서 나왔다가 무대 왼쪽 뒤에서 나왔다가 무대 왼쪽 앞에서 나왔다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스피커에 다양하게 나오는 기술력을 고안하신 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음, 경비병들이 극장 문을 단속하고 잠그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잠겼습니다 하는 건데 이제 그 배우님들이 서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피커를 통해서 배우님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순서대로 왼쪽 앞에서 예 잠겼습니다. 왼쪽 뒤에서 예 잠겼습니다. 뒤에서 예 잠겼습니다. 오른쪽 뒤에서 예 잠겼습니다. 오른쪽 앞에서 예 잠겼습니다. 이렇게 쭈루루루 순서대로 나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이런 거야말로 진짜 영화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40년 된 작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현대에 와서 다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어. 제가 93년도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제가 런던에 가서 오페라 유령을 봤거든요. 그때는 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음향의 어떤 서라운드 서비스라든가 입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디테일이 들어가니까 작품이 네. 더 정말 실감 나는 것 같긴 하네요. 아까 의상 말씀하셨는데 이게 레플리카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의상들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배우님들마다 스타일에 맞게 디자인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든 크리스틴 다이들의 의상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마니아분들은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진이나 배우님들이 뭐 SNS에 올리신 사진들 보면서 비교를 올리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 두 오, 크리스틴 다이 같은 경우에도 바지 색깔이 막 다르기도 하고 막 리본의 모양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올리시더라고요. 그런 디테일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네요. 오페라 유령에 세 개의 오페라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개의 오페라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오페라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맞아요. 앤드로이드 웨버가 가짜로 만든 실제로 있는 것 같은 오페라예요. 진짜 대단한 것 맞아요. 같아요. 작곡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음. 근데 그 팝도 작곡하고 오페라 스타일의 작곡도 작곡하고 그 다음에 이 오페라에 등장하는 곡들이 다 리프라이즈예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할 때도 쓰이고 오페라로도 쓰이고 그런 게 맞아떨어지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과정을 조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원래 앤디 로이드 웨버가 작곡을 하면서 그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런던에서 같이 공연하시는 연출가 분이신가 한데, 내가 오페라 요령을 만들고 있는데 그 오페라 장면을 세 개를 좀 쓰려고 하는데 어떤 네. 작품이 좋을까 이러고 제안을 하셨대요. 음.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아니, 그거를 뭐 스타일이 있는데, 그때가 8세기인가, 뭐 17세기인가,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오페라의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자스러워야 되고, 조건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앤드류 로이드 웨버한테 아니 그냥 네가 작곡을 하지 뭘 그거를 또 찾아가지고 해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네. 내가 작곡하라고 그러고 나서 아 그럴까 그러면 그러고 나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진짜 그때 당시에 특징들을 잘 가지고 와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옛날에 있던 그런 오페라로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있는 오페라, 예를 들면 1막에 등장하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 아이다에서 모티브를 따온 오페라가 이제 제일 처음에 그 Think of Me가 나오는 네, 오페라고요. 그다음에 네, 중간에 크리스틴 다에가 이제 샹들리에가 떨어지는 그 핵심 장면 오페라 1모토 같은 경우에는 피가로의 결혼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고, 이제 2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듀엣 넘버인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 등장하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돈주왕의 승리라는 동주왕. 오페라 나오는데 실제로는 돈지오반이라는 오페라라고 합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오페라가 다 이렇게 있는데, 그걸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또? 네, 웨버가 이 작품만을 위해서 가상의 작곡가도 만들고 작곡까지 했고 등장인물도 바꿔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니, 지금 말씀하신 돈조반이나 네, 그런 작품은 원래 있는 작품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작품에서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그 이제 가상의 오페라 일무토, 돈주왕의 승리 이런 걸 만든 거죠. 웨버가 실제 있는 아, 것처럼. 결국은 그 노래가 그 작품에 안 나오는 거네요. 네, 안 나오는 거고 아예 없는 작품인 거죠. 이 작품만을 위해 등장한 극중극인 겁니다. 이 세 개의 오페라가 전부 다. 재밌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관객분들이 이 오페라 이런 거 보실 때 가장 많이 놀라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막 같은 경우에는 팬텀이 크리스틴한테 거울에서 크리스틴 다이의 인형이 튀어나와요. 그게 미러 브라이드라고 하는데 그 인형이 갑자기 크리스틴 다이가 거울 막이 걷혀 있는 거울을 확 열었을 때 인형이 이제 앞으로 이제 꼬꾸라지면서 이제 막 움직여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이 일어요. 이게 로봇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어떨 것 같으세요? 로봇일 것 같으세요? 사람일 것 같으세요? 저는 마네킹? 마네킹 사람은 같으세요? 아닐 것 같아요. 마네킹이나 이런 거랑 돈 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배우가 앙상블이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러 브라이드가 사람 배우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러 브라이드의 특징, 전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크리스틴 다의 얼터네이트 언더스터디들이 이 미러 브라이드를 맡아요. 평상시에는 이 미러 브라이드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크리스틴 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고생을 하시. 일종의 어프렌티스네요. 도제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아,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실제로 비슷한 최고의 배우님을 그 팬텀의 미러 브라이드 역할로 캐스팅을 했다. 그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어요. 저는 너무 재밌는데요. 이게 얘기들이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주스님만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 유령이 사실 그동안은 빨라야 10년 한번 볼 수 있다 싶을 만큼 무대 때문에 오기가 힘들었다면 이번에 한국 공연만을 위해서 무대 그리고 의상을 새로 제작을 한 만큼 제 생각에는 금방금방 이제 오페라 유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보신 관객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브로드웨이에서 볼 수 없고요. 그다음 웨스트엔드에서 보셔도 이 공연과 다른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버전의 오페라 유령은 한국 공연에서만 관람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9만 원을 주고는 한 번 관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단 한 번. 여러 번 관람하기엔 너무 비싸요. 할인을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기 공연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할인이 조금씩 풀리긴 있어요. 막판 돼서야 이제 뭐 재관람 할인 10%. 근데 그것도 3일간 예매할 경우 재관람 할인 10%. 10%면은 조금 박하긴 하네요. 마니아 네. 분들은 아쉽겠다. 네, 아니 가격을 많이 올렸잖아요. 10% 해도 17만 원이고 17만 원이어도 비싼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내한 공연 때가 16만 원, 17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9만 원으로 내한이 아닌데 이제 배우님들 숙박비랑 비행기표 안 드는데 19만 원을 올려가지고 오페라 요령을 꾸준히 관람하는 마니아 관객분들에게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 워낙 스몰 럭셔리라 그래서 고급 뷔페나 오마카세나 그다음에 태양의 서커스 같은 것들을 보는 분위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평생 뮤지컬을 한 편 관람해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 오페라 요령을 관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작은 괜히 명작이 아니기 때문에 도장 깨기라고 하죠. 일단 먼저 오페라 이런 걸 봐두고 나서 이제 뮤지컬의 정석을 봤으니까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 저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이 오페라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스위니 토드 같은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나 뮤지컬 처음 입문하는데 스위니 토드를 막상 보아봐요. 지금 뭐 브로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건 스위니 토드지만 뮤지컬 처음 보는 관객이 스위니 토드를 보면 굉장히 당황하고 더 이상 뮤지컬을 관람을 안 할 확률도 높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페라 이런이 가장 입문작으로 적절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별점은 5개를 드릴게요. 19만 원을 받는 것 치고 자잘한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 한국 공연만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감점을 할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가진 뛰어난 완성도 그리고 뛰어난 음악적인 완성도 때문에 이 작품은 꼭 살면서 한 번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컬처봄이 이제 오페라봄으로 가나요? 늘 다양한 시도를 하는 컬처붐이 되겠습니다. 오페라 말고 발레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종합 선물 세트 이건 워낙 자주 오래 공연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새로운 신선한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